지금 글로벌 시장이 말이죠. 거대한 두 힘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정학적인 공포가 막 밀려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AI라는 아주 근본적인 힘이 버티고 있죠. 이 둘의 격돌,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스로와 전쟁 중인 시장이라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같아요. 그쵸? 한쪽으로 가자니 다른 힘이 끌어당기고 정말 말 그대로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인데요.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시장을 위협하는 게 뭔지부터 보고요. 여기에 맞서는 AI의 힘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충돌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가 모르는 위험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장의 삼중 위협, 바로 3고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하다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터지는 게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유가가 100달러 가까이 치솟죠? 그럼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르고요. 이건 바로 환율을 자극해서 달러가 1,500원을 넘어거리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물가랑 환율이 이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겠죠.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서로를 악화시키는 그야말로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3고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단어죠. 경기는 나빠져서 주머니는 가벼워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정말 최악의 조합이잖아요. 투자자들한테는 이보다 더 무서운 단어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온통 어두운 얘기만 가득한 것 같은데 여기에 맞서는 아주 강력한 반대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AI죠. 멈출 수 없는 힘. 과연 그럴까요? 전쟁의 안개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바위처럼 견고하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전쟁이 나든 경기가 안 좋든 그런 거시적인 혼란하고는 상관없이 AI를 돌리기 위한 데이터 센터는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냥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제 시끄러운 헤드라인 뉴스, 그러니까 소음이죠. 이런 소음보다는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바로 실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술주들이요. 네, 그럼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부딪히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섹터별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있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시장의 지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반도체나 AI 쪽 보세요. 여긴 전쟁 같은 거랑 상관없이 수요가 워낙 탄탄하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실적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반면에 에너지나 방선주는 어때요? 단기 뉴스로 너무 과열됐어요. 이건 리스크가 크다는 신호죠.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항공이나 운송은 이미 악재가 다 반영돼서 오히려 유가만 안정되면 확 튀어오를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건 자동차, 특히 전기차인데 고유가 시대엔 당연히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섹터별로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죠.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판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폭탄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정말 만약에 이란이 여기를 막아버린다? 이건 그냥 국제 뉴스가 아니에요. 당장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 12%가 지나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멈추고 우리나라 제조업 원가는 그냥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죠. 이건 정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금융 시스템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3,300조 원. 이게 무슨 돈이냐고요? 바로 미국 사모 신용시장,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시장의 추정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문제는 이 거대한 시장이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투명한 곳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공포가 지금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에 소름 돋는 바퀴벌레 이론으로 연결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부엌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봤다? 그럼 보이지 않는 곳에 수십, 수백 마리가 더 숨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저 거대한 사모시장에서 문제 하나가 겉으로 드러났다면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숨어 있을 거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전장의 구도도 파악했고 숨어있는 지뢰가 어디 있는지도 대충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안개 속을 헤쳐나갈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입니다. 첫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만약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코스피가 2600 아래로 내려간다? 이건 분할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 리스크는 반드시 해지하셔야 하고요. 둘째, 옵션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이걸 파는 전략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락에 대비해서 풋옵션으로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길게 보면 트럼프 리스크도 생각해야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강화될 수 있으니 여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미리 조금씩 조정해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지정학적 헤드라인, 단기적인 변동성 같은 소음에 흔들리실 건가요? 아니면 기업들의 진전 실적, 거대한 AI 혁명의 흐름 같은 본질적인 신호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욱한 전쟁의 안개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소음을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호를 보고 계신가요? 아마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